여러분 혹시 양배추가 암을 유발했다는 사실 아셨나요? 많은 분들이 양배추를 대충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드시는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20년째 위염으로 고생하셔서 막연히 위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자주 드시는데 사실 몸에 암덩이를 만들고 있던 겁니다. 그럼 양배추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보셔서 가족에게 알려드리길 바랍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인데 특히 우리나라 위암 발병률은 세계 1위이고 미국의 1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유독 위암에 많이 걸리는 이유는 짜고 매운 음식 문화와 밀접한데요. 국이나 찌개를 여러 사람이 함께 숟가락을 넣어가며 먹기 때문에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양배추를 함께 먹으면 비타민 K와 비타민 U 등의 성분들이 손상된 장 점막을 재생하고 염증과 궤양을 치료하며 출혈을 막아주기 때문에 암 발생률을 낮춰주기도 합니다. 양배추 속 카로티노이드 성분은 노화를 막아주고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등 각종 암을 예방하며 장과 위에도 탁월한 도움을 주는 음식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다는 양배추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되거나 보약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양배추를 먹을 때 독이 되는 경우와 어떻게 먹어야 보약이 되는지를 딱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배추가 독이 되는 첫 번째 경우는 항응고제와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분들입니다. 처음 들어보거나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주 쉽게 설명드릴 테니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양배추에 있는 비타민 K는 혈소판을 활성화해서 몸 안에서 발생되는 출혈의 지혈을 돕는데요. 평소 멍이 쉽게 들고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피곤해서 코피를 자주 흘리거나 눈에 핏줄이 잘 터지는 분들은 양배추의 비타민 K가 출혈을 막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항응고제나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항응고제나 아스피린처럼 혈액의 응고를 억제하는 약들은 혈관 내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부정맥 등을 예방하는 약품입니다. 하지만 양배추 속에 함유된 비타민 K는 위의 약들과는 완전히 반대의 역할을 하는데요. 항응고제와 아스피린은 혈관을 묽게 만들어주는 반면 양배추의 비타민 K는 오히려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평소 위 약들을 복용 중이시라면 양배추가 오히려 약의 효능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지금 먹는 약이 항응고제와 아스피린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히 몸에 좋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드시다가는 오히려 건강이 악화될 수 있으니 반드시 가족분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양배추가 독이 되는 두 번째 경우는 갑상선이 약한 분들입니다. 양배추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아주 쉽게 설명드릴 테니 전혀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암세포의 생성을 억제하며 종양의 성장을 막는 성분입니다. 쉽게 말해 항암제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 성분이 갑상선이 약한 분들에게는 독이 된다는 겁니다. 글루코시놀레이트가 몸 안에서 분해되며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생성되지 못하면 갑상선종이 생길 수 있는데요.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자분이나 평소에 갑상선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양배추를 드시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매년 갑상선 검사를 받으시는데 매번 암이나 종양이 발견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저희 어머니와 같은 분이 계시다면 이 부분을 꼭 알려드리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양배추를 아예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양배추를 꼭 드셔야겠다면 찌거나 데쳐서 드시면 되는데, 양배추를 찌거나 30초간 데치면 고이트로젠 성분이 95% 이상 사라진다고 합니다. 물론 생으로 섭취할 때 영양이 가장 많겠지만, 저희 어머니처럼 갑상선이 걱정되는 분이라면 데쳐 드시는 것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양배추가 독이 되는 세 번째 경우는 대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흔히 양배추가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잘못 알고 계신 상식입니다.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해 장에 좋은 부분도 있지만 장에서 쉽게 발효가 되기 때문에 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는데요. 장 기능이 정상인 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저희 아버지처럼 장이 예민하거나 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복통과 설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양배추에는 소화 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는 라피노스라는 성분이 있어 소화되지 않은 채로 장을 통과해서 속이 더부룩하고 부글부글 끓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배추를 먹고 가스가 차거나 복통과 설사 증상이 있다면 되도록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히 양배추는 위와 장에 좋다는 소문만 듣고 많이 드셨다가는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는 불상사가 발생하니 꼭 주의하시고 주위에 장이 약한 분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양배추에 대한 오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혹시 양배추를 씻을 때 농약을 걱정하신 적 있으신가요? 양배추는 심는 시기가 애벌레와 각종 해충들이 활동하는 시기와 겹쳐서 많은 농약을 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양배추 속 안까지 농약이 스며들었다고 생각해서 씻을 때 한 장씩 떼어내서 씻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양배추는 잎이 자라날 때 안쪽에서 바깥으로 자라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안쪽으로 겹겹이 자라나기 때문에 농약이 안쪽으로 스며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배추의 겉잎이 매끄러워 농약이 스며들지 않고 시중에 유통할 때 겉잎을 떼어내다 보니 집에서 세척할 때는 겉잎만 두세 장 떼어내고 물에 3분간 담근 뒤 씻어서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양배추를 어떻게 요리해서 먹어야 효능을 극대화시키는지 아주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사우어크라우트라는 음식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단어라 생소하실 수 있는데 독일에서 양배추를 절이고 발효시켜 만든 발효식품인데요. 세계 3대 절임 음식 중 하나인데요. 양배추를 그냥 생으로 먹는 것보다 사우어크라우트로 만들어 드시면 맛도 새롭고 식이섬유 때문에 배에 가스가 차는 걸 방지해주고 장의 유익균을 늘리고 장을 건강하게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스웨덴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양배추를 발효시킬 경우 글루코시놀레이트가 분해되어 이소티오시아네이트를 비롯한 여러 항암 물질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볼 수 있고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 배변 활동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만성변비로 고생하시는 저희 어머니에게 꼭 필요한 음식이니 한번 해드려야겠네요. 그럼 지금부터 독일식 양배추 절임 사우어크라우트와 식초가 들어간 양배추 초절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고 아주 간단하니 이참에 가족들에게 새로운 요리를 해드리면서 건강까지 챙기시기 바랍니다. 사우어크라우트. 먼저 양배추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이때 양배추의 겉잎을 한 장 남겨줍니다. 두 번째는 썰어놓은 양배추를 물에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세 번째는 양배추의 물기를 완전히 말려줍니다. 네 번째는 양배추의 무게에 2%만큼의 소금을 넣어줍니다. 양배추의 무게가 500g이라면 소금은 10g을 넣어주면 됩니다.
보통 마트에 파는 양배추 하나가 800g 정도 되기 때문에 양배추 하나로 요리하실 거라면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 정도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금을 넣은 양배추를 물이 생길 때까지 주물러 줍니다. 이때 양배추가 으스러져도 괜찮으니 양배추에 물이 잘 나오도록 주물러 줍니다. 양배추와 소금을 같이 주물러 주면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당류가 만들어지고 양배추의 수분이 양배추를 썩지 않게 하는 천연 보조제 역할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잘 섞어 버무린 후 유리병의 국자나 손으로 최대한 꾹꾹 눌러 담습니다. 이때 양배추에서 나온 물도 같이 넣는데요. 양배추가 물에 완전히 담기지 않으면 발효가 되지 않고 썩게 되니 양배추물이 부족하면 소금물을 넣어 보충해 주세요. 일곱 번째는 처음에 남겨둔 양배추 겉잎을 병의 입구의 크기에 맞게 잘라 내용물 맨 위에 올려두고 눌러 담습니다. 그 위에 소독한 돌이나 무거운 물체를 올려 내용물이 양배추물에 잘 잠기도록 해주세요. 여덟 번째는 이렇게 만든 양배추 절임을 최대한 밀봉 후 햇빛이 안 드는 서늘한 곳에 두고 발효시킵니다. 발효는 온도에 따라 다른데 여름에는 3일, 겨울에는 6일 정도 상온에서 발효 후 냉장 보관하면 1년 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완성시킨 사우어크라우트는 식사 때나 고기를 드실 때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이제 양배추 초절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훨씬 더 쉽습니다. 양배추 초절임. 먼저 양배추 초절임을 담을 병을 끓는 물에 거꾸로 세워서 2분간 소독합니다. 두 번째는 양배추를 한 입 크기로 자릅니다. 세 번째는 냄비에 물과 식초를 2대1의 비율로 넣고 끓여줍니다. 네 번째는 파인애플 절반을 믹서기로 갈아줍니다. 여기서 파인애플을 넣으면 새콤달콤한 맛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이 양배추와 만나면 맛뿐만 아니라 관절 염증을 억제하고 에스트로겐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주며 통증을 완화시켜주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물, 식초, 설탕의 비율을 2대1대1로 넣어 설탕이 녹을 때까지 끓여줍니다. 여섯 번째는 소독해둔 유리병에 손질한 양배추를 가득 채워줍니다. 마지막으로는 식힌 식초물을 유리병 3분의 2 정도만 부어주고 나머지 3분의 1은 갈아둔 파인애플을 넣고 잘 섞이도록 휘저어주세요. 이렇게 완성한 초절임은 냉장고에서 하루 이상 숙성해서 드시면 됩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한번 시도해 보시고 이미 아셨던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도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에 대한 잘못된 건강 정보가 너무 많은데 이번 영상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강연구원이었습니다.